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제원 그 아들 노엘이 현재 그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현재 그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형사 재판을 그 받고 있는 것과 근본 도로교통법 중에서 일부 조항인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노엘 씨도 위헌 결정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위헌 수혜 받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도 현행법 내에서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처벌 규정 효력이 상실되면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그래서 그 구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이것이 이제 그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 규정,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검찰청에서 일선청에다가 그 구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이거를 기존에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라.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을 해라 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장용준 씨 경우에도 이제 대상이 되는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용준은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 이미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그다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한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진 상태인데, 전에 그 공판 관련한 언론 보도 뉴스에 의하면 그 변호인 측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전 영상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혐의가 전부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번에 그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동일 전력인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을 이제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헌 결정의 수혜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저는 의견입니다. 검찰은 장용준을 기소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개죠.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음주 수치를 0.030% 이상으로 높이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 수치로만 보면 음주 수치가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단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수치가 더 낮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를 기존 0.050에서 0.030으로 음주 수치 자체를 낮추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많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문제, 특히 여기서는 음주운전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가중되는 그런 처벌 규정 등을 규정을 해서 강화를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특가법에서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처벌을 강화한 그런 이제 법률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의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2019년에 시행됐다. 이때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 2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이제 강화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유연이라고 판단했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이제 위헌의 이유라는 얘기죠. 과거에 한번 언젠가 있다는 이유로 뭐 3년 전에 있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2회 이상이기만 하면 이 해당 법률이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위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습성이라든가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장영준이 음주 측정을 불허하는 것도 음주 측정 불응도 이제 음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진행된 제1차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뤘다. 이어 무면허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따라서는 이제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는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17일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한번 보시면 도로교통법 이거 현행 그 대상이 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이거는 2019년 6월 25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똑같은데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 2 이거와 다른 것은 지금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 PM 이것을 이제 여기 다만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제외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삽입된 이 문구가 삽입된 것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처벌도 똑같고. 그런데 그래서 148조의 2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된 그 조항은 148조의 2 1항인데 음주운전 제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위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엘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148조의 2 제1항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위헌이 돼서 효력이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소장을 변경할 건데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음주 측정 거부가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어서 148조의 이 사망 2항을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이제 일단 높다고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대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의 제 2항 측정 거부 이 측정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8조 2 제 2항을 이제 적용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1항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2항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정형 자체가 최저형이 이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2회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1항을 적용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측정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벌금으로 본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그러니까 148조의 이 제1항을 적용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데, 2항을 적용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서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법정형 자체가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측정 거부라고 하더라도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 여기에서 검찰에서 검찰하고 이제 검찰과 달리 상대방 노엘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에 영상에서 이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 실체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 과정상에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의 어떤 위법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예기치 않게 이제 변수가 이제 몇 가지 실제로 이제 등장한 상황인 거죠. 이번에 이제 아까 조항에 대한 이제 위헌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변호인 측에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이제 죄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생각보다는 아주 낮은 형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